조건 분석 능력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 분석 능력이라고 해서 뭐 거창한 건 아니고요. 커말 1급을 준비하다 보면 2급도 마찬가지겠지만 조금 조건에 대한 분석 능력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즉 조건을 분석하는 능력이 있으면 문제를 좀 해석을 좀 빠르게 할 수 있고, 조건에 대한 분석 능력이 조금 떨어지시면은 조건에 대한 분석 능력 때문에 좀 시험 볼 때 방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뭐 좀 간접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조건 분석 능력이 필요로 하는 활용 분야가 시험의 어떤 부분이냐? 고급 필터하고 자동 필터라는 부분에 이제 조건의 분석 능력이 좀 필요하고요. 기능 부분에. 그 다음에 당연히 수식은 필요하겠죠. 그래서 if 함수나 선택 함수, count ifs, sum ifs, average ifs 같은 또는 데이터베이스 같은 요약 함수, 또 배열 수식 같은 요약 함수 계열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부터 다시 함수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 끝까지요. 다시요. 이렇게 잡으시면은 이게 이제 요약 함수라는 부분이거든요. 요약 수식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식인 것 같으면서도 기능인 것 같은 기능이 있죠. 이 두 개를 모두 포괄하고 있는 조건부 서식에 대해서 이제 if하고 비슷하지만 이렇게 조건에 대한 분석 능력이 필요하다. 자, 그리고요. 조건에 사용되는 연산자. 그래서 비교 연산자가 참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는데, 보시는 것처럼 비교 연산자는 이제 6개의 연산자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산수 시간에 배운 것을 조금 표현을 하면, 뭐, 이렇게 배웠다고 가정을 할까요? 이렇게 하고, 이게 뭐, 이쪽 방향인지, 이쪽 방향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자, 이상, 크거나 같다, 크다, 초과, 이하, 작거나 같다, 작다, 미만, 같다, 같지 않다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키보드에 없다 보니까 요걸 풀어서 쓰는 것이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요것이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자, 요것을 우리가 엑셀에 6대 비교 연산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어디 강의 가면 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뭐 엑셀 그 더하기하고 빼기, 뭐 합하고 평균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럴 거면은 엑셀에 계산기를 쓰지 엑셀을 굳이 쓸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비교 연산자를 알아야 저희가 좀 더 고급화된 기능이나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다. 참고로 이제 문자 데이터에서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시험에서는 이 두 가지를 많이 쓰더라고요. 같다, 같지 않다. 또는 아니다, 제외하다. 일치하다, 이다, 뭐뭐인 그렇게도 나오니까 표현력이 좀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숫자는 이 네 가지를 사용을 하는 게 일반적. 물론 70과 같은 그런 것도 나올 수가 있지만 자격증에서는 그렇게 요구를 잘 안 하더라 그 말이죠.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이상, 크거나 같다. 날짜에서는 또 이유라는 연산자를 쓰고요. 표현을 하고 크다, 초과, 이하, 작거나 같다, 이전, 적다, 작다, 미만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또 가끔 보면 또 이렇게 표현을 해요. 크거나 같다를 작지 않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참 왜 이렇게 말로 가지고 장난을 치는 그런 형태가 나오는지 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정상적인 멘트를 쓰면 되지 작지 않다는 또 아무튼 뭐 어떻게든지 좀 헷갈리게 하려고 하는 그런 약간의 좀 트릭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작지 않다는 크거나 같다하고 똑같죠. 그죠? 그래서 이제 조건에 사용되는 비교 연산자를 좀 저희가 공부를 해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조건 분석하는 스킬을 업을 시켜야 되니까 스킬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조건은요. 단일 조건이라고 해서 조건이 하나 나오는 것도 있고 다중 조건이라고 해서 조건이 2개 이상 나오는 게 있습니다. 크게. 하나짜리는 솔직히 시험에는 출제가 되지 않죠. 하나짜리가 나오면 다 맞기 때문에 출제가 안 되고 대부분은 이제 2개 이상이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하나를 또 버리고 갈 수는 없죠. 왜? 조건에 대한 분석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똑같이 문자 데이터에 조건을 주고 숫자 데이터에 조건을 줄 때 완전 일치라는 것이 있고 또 부분 일치가 있어요. 이 조건이 하나짜리가.
근데 숫자에는 완전일치만 있고 숫자 개념에는 부분일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없다고 가정을 하면 문자에만 완전일치, 부분일치가 있고 숫자는 완전일치밖에 없다. 역으로 공부를 하면 숫자부터 할게요. 뭐 70 이상이다. 뭐 점수가 수량이 그러면 이런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날짜에서는 2018년 5월 4일 이후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고 수량이 70 초과인 70보다 큰 70 이하인 그러면 70보다 작지 않은 날짜가 5월 4일 이전인 그죠? 이렇게 수량이 70 미만인 큰 아니죠. 이하인 여기를 제가 잘못 썼네요. 좀 바꾸도록 할게요. 미만인 작은 이렇게 바꿔야 되겠습니다. 맞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있어요. 개념이 없다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뭐 78, 70, 76, 74다. 그러면 7로 시작하는 그런 의미가 되지 않냐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숫자에는 이제 부분일치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문자만 존재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작살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완전일치는 전주하고 똑같은 지역이 이렇게 일치하는 전주인 그런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지역이 전주와 같은, 전주와 일치하는, 전주에 해당하는 또는 전주와 같은, 전주인 그런 표현을 합니다. 해당하는도 빼뜨렸네요. 같지 않다, 전주. 지역이 전주가 아닌, 전주를 제외한 전주와 같지 않은 이렇게 이런 멘트들이 나오면 주의를 하셔서 좀 작업을 하셔야 된다. 지역이 전주인 이렇게 하나 써드릴까요? 일치하는 해당하는 이렇게요. 이런 멘트를 조심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부분일치는 뭐 일부만 갖고 나머지는 다른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부분일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성명이 있는데 이훈이 있고요. 최고봉이 있고 최고봉. 그 다음에 김훈도 있고 그 다음에 이상준도 있고 그 다음에 금보라 이렇게 이사금 이금희 뭐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뭐 2로 시작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이금희, 이사금, 이훈, 이상준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보시는 것처럼 2는 같고 나머지 부분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만 같고 다른 부분이 다르면 저는 이걸 앞으로 부분일치다 그렇게 부를 거다 그 말이죠. 자,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훈으로 끝나는 그러면 이훈, 김훈이 나오겠죠. 이해 가시나요? 그러면 준이 같고 앞부분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분일치. 그게 바로 이제 끝나는, 시작하는 그런 멘트가 나오니까 그걸 좀 알고 계셔서 적용하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금을 포함하는 이렇게 포함하는 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데요. 포함은 한다 그러면 위치에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금 뒤에 와도 되고 금보라 앞에 와도 되고 이금이 중간에 와도 되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포함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세 가지 멘트가 나왔을 때 저희가 이것을 최우선 강사하고 공부할 때는 이제 부분일치다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럴 때 해결하는 방법이 이제 고급 필터에서는 커말 1급에서는 만능 문자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고급 필터에서는 기본 함수를 같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수식을 사용하는 경우하고 수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 다음에 글로 된 연산자 이렇게 똑같이 시작하는 끝나는 포함하는 연산자를 사용하는 것은 엑셀의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서 이걸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 함수만 사용하는 것은 이제 조건부 서식에서 사용을 할 겁니다. 또 if 함수에서도 같이 할 건데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 함수들을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크게 말하면 비교 연산식이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가지고 작업을 좀 하는 것을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능 문자 아스테리크를 사용하는 건 고급 필터, 글로 된 연산자를 사용하는 것은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본 함수를 사용한다 그러면 고급 필터가 될 수도 있고 조건부 서식이 될 수도 있고 또 if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f를 하나만 좀 쓰고 올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단일 조건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조건이 여러 개 나오더라도 하나씩 분석할 때 이런 포메이션을 가지고 분석을 좀 해줘라. 그 말입니다. 자, 다중 조건을 말씀을 드릴게요. 다중 조건은 조건이 2개 이상 나오는데 이 자중 조건이 나왔을 때는 이제 조건의 연관성을 좀 따지셔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2개만 나왔다고 가정하면 조건 A가 있고 조건 B가 있다. 그럼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동그라미라고 가정을 하면 2개 다 모두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말로 이제 뭐라 그래요? 동시 만족, 영어로 AND 조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근데 어느 한쪽만 만족을 하고 어느 한쪽은 만족을 안 하는 경우가 필요하더라. 그럴 때를 우리가 이제 선택 만족, 소위 말하면 양다리 걸치기라고 하죠. 그것을 영어로 오어 조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이 꼭 2개 이상이 나왔다. 그러시면은 뭐 3개가 나와도 상관없고요. 이 조건에 대한 연관성을 따져서 동시 만족인지 아니면은요 선택 만족인지 경우의 수가 좀 많아지죠.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건 뭐 제가 볼 때는 상식이에요. 상식. 그러니까 이걸 꼭 따져 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멘트가 이고, 이며, 이면서, 중에서, 모두 뭐뭐인 또는 생략 이렇게 나오면 AND 조건으로 하시고요. 이거나 또는 또 과와 이 정도만 나왔다 그러면 오어가 되는 거니까 이것을 외우시고 요거는 그냥 AND 처리를 하시는 게 짧은 걸 외우는 게 전략적으로 좋죠. 이해 가시나요? 그렇게 해서 조건에 대한 해석 능력이 이러한 국어 가끔 국어 시험인지 이게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인지 좀 헷갈릴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 보면요. 동일한 열의 조건이 2개 이상 부여되는 경우하고 서로 다른 열의 조건을 2개 이상 부여되는 경우 한번 볼까요? 자, 얘를 딱 보시고 조건이 2개라는 건 아시겠어요? 과목이 국사 하나, 국 또는 이거나 국어 나왔죠. 그러니까 과목이라는 열에 국사가 하나 나왔고 국어가 나왔으니까 서로 다른 열이 아니라 동일한 열에 조건이 2개가 나온 경우죠. 이럴 경우는 이제 오어 조건이라고 하죠. 이거나 또는이 왔으니까. 참고로요. 문자 데이터에 이렇게 AND가 오게 되면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문자에는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학년이 1학년이고 동시에 3학년이 그런 조건은 나올 수가 없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문자일 때는 AND만 가능하다. 오어만 가능하다. 그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조건에 대한 분석 능력입니다. 지금 숫자나 날짜에 대해서는 점수가 70 이상이고 90 이하인 그러면은 AND 조건이죠. 이고 그래서 숫자가 하나 날짜에서는 이고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작은 값보다 크고 큰 값보다 작다. 그러면은 교차 부분이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저희가 AND라고 생각을 하시면 동시만족이고 반대로 작은 값보다 작고 큰 값보다 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오어 조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처럼요. 점수가 70 이하이거나 90 이상인 이렇게 결론은 이제 숫자 같은 경우는 AND도 오어도 가능하다는 거죠. 모두. 그 다음에 이제 날짜 같은 경우는 주의할 게 이제 눈속임 2000년 7월이라는 조건을 제시를 하게 되면요. 2000년 7월이 조건이 몇 개일 것 같아요? 이게 2개예요. 7월이라는 것은 7월 1일 이상이고 그 다음에 7월 30일 이하라는 조건이 2개가 나온 겁니다. 아시겠어요? 말이 없어도 2개로 처리를 해줘야죠. 이런 시험이 나오면 이제 어떤 시험이든지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2개구나. 날짜에서. 또 7월 이전이거나 또는 작은 값보다 크고 10월 이후인 그러면 이제 오어 조건인데 10월은 1일부터 시작한다는 거 꼭 아시고
7월 이전이라고 하면은 이제 7월 31일까지니까 7월이 이렇게 되겠죠?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조건이 오더라도 하나가 아니라 두 개구나 그렇게 아시고요. 이제 서로 다른 열의 조건이 두 개가 왔다. 그런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열의 조건이 두 개 이상 온 경우는 AND 조건일 경우는 과목에 대해서 국어라는 조건이 하나가 왔고 이거로 수강료가 이렇게 왔죠. 이해 가시나요? 요거를 좀 띄어쓰기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른 열의 조건이 두 개 온 거고 3AND라고 해서 뭐 직위가 과장이고 승진 점수가 80점 이상이고 근무 연수가 10년 이상인 뭐 이렇게 3AND가 와도 되는 거고요. 5원은 이제 과목이 국사이거나 그죠? 과목이라는 것에 국사, 수강료라는 열에 10만 이상 이렇게 와서 이거나가 결합됐죠. 그죠? 직위가 과장이거나 승진 점수가 80점 이상이거나 근무 연수가 10년 이상인 이런 것도 서로 다른 열의 조건이 3개가 오는 경우죠. 또 이제 혼합도 있어요. 혼합은 뭐냐면 AND나 OR가 또 같이 사용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과목이라는 열에 국사 하나, 그 다음에 국어 하나가 이렇게 왔어요. 이것이 서로 5어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거나가 왔으니까 또는이 왔으니까. 그리고 수강료라는 열에 또 조건이 왔는데 과목이라는 것과 뭘로 결합이 되어 있어요? AND로 결합이 되어 있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믹스라는 거죠. 혼합 조건. 뭐 이렇게 나온 경우는 같은 열의 조건이 두 개가 나오고요. 또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제 쉼표를 해주시는 게 좋죠. 쉼표가 들어가면 거기서 딱 끊어지니까. 그래도 이제 같은 열을 먼저 해석을 하는 일반적인 경우 때문에 금상첨화는 쉼표를 해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한 열의 조건이 AND로 결합이 되어 있잖아요. OR하고 AND로. 그러면 하나만 좀 참고로 아세요. 이 조건이 양쪽에 다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소위 말하면 양빵이라고 하죠. 그래서 과목이 국사이고 수강료가 10만 원 이상이거나 과목이 국어이고 수강료가 10만 원 이상 이런 것들하고 요거하고 조건이 서로 동일한 경우예요. 동일. 그러니까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정확히 말하면 또 쉼표가 들어가는 경우는 또 쉼표 나름대로 또 해석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는 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주의할 것은 나중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쉼표가 여기 들어갔을 때는 여기서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방이 아니죠. 쉼표가 있을 때는 항상 쉼표를 근거로 조건이 나눠진다. 거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제가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트로라고 해서요. 엑셀을 이렇게 시작을 할 때 이 정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뭐 특징, 수식 개론, 그 다음에 셀 참조 주소, 조건 분석 능력 업을 하자. 이렇게 좀 드려봤고요. 이런 부분이 나중에 시험 보기 전까지 또는 강의 끝나기 전까지 다 계속 연관지어 가지고 갈 거예요. 그것을 이제 한 번에 제가 좀 맛배기로 좀 보여드린 겁니다. 엑셀을 최우선 강사하고 시작할 때는 이렇게 시작하자. 저도 이제 나름대로 고민을 좀 많이 해봤어요. 강의를 하면서 저도 한 15년 정도 했는데 어떻게 하면은 좀 수월하게 쉽게 할까 해서 나름대로 고민한 게 뭐냐. 왜 그럴까요? 그런 질문을 학생들한테 좀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런 것을 받아들이면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결이 되는구나. 그런 흐름들을 좀 볼 수가 있지 않을까.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무튼 마지막까지 강의를 같이 해보시고요. 좋은 결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해가 가시나요? 수고하셨습니다.